얼마 전에 이제 인터배터리 2025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인터배터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진행되는 내용들 간단히 한번 보고 추가적으로 전고체와 이제 휴머노이드를 비롯해서 이제 2차전지주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뭐가 있는지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주의 흐름도 조금 아쉽긴 하죠. 최근에 반등을 살짝 시도하다가 다시 반등폭을 다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반등하기 전까지 왔는데 현재 시점에서 다시 방향성은 나오겠죠. 물론 시장도 중요합니다. 네,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2차전지 자체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좀 발생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터배터리 2025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를 비롯해서 배터리사들이 이제 총출동을 했고요. 캐즘이 장기화가 되고 있죠. 전기차의 부진이. 그래서 방향성을 공유하고 철저하게 시장을 대비하고 신제품을 출시하겠다라는 이런 전략들을 꾸준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688개 배터리 기업이 참여해서 전년 대비해서 참가 규모가 20% 이상 증가했고요. 비아디를 비롯한 역대 최대 규모의 중국 기업 참여를 했습니다. 각 기업이 모두 다 캐즘을 극복하는 전략들을 다 짜오고 있다. 그러니까 한 재작년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의 그 낙관적인 장밋빛 전망으로 인해서 뭐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발표했다면 지금은 이제 증설 규모도 축소하고 이런 흐름들이 많잖아요. 결국은 전방 산업 부분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네, 이런 전략들을 꾸준히 찾고 있다라는 거죠. 네, 올해 13번째를 맞는 국내 최대 배터리 행사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현재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일반론적인 얘기긴 한데 보시면 이제 캐즘은 상당히 지속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1분기 저점으로 2분기부터 점차 회복될 것이다. 적어도 올해는 확실하게 캐즘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장이 형성되려면 그 유가가 좀 높은 게 유리하기는 해요. 기름값이 비싸니까 전기차로 간다. 이런 흐름이 분명히 있잖아요. 운행비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기차의 큰 메리트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게 이제 전기차가 친환경적이니까 산다 이러신 분들보다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기름값이 덜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메리트로 사시는 분들도 많으니 요즘에 국제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환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유가가 엄청 싼 건 아닌데 유가가 좀 빠른 속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기름값 부담이 좀 줄긴 했어요. 그런 부분들도 캐즘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한 가지의 또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 시장 활성화는 일단 유가가 반등하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유가를 누르는 정책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당분간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나타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중요한 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전해질이 고체인 배터리입니다. 원래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여기서 전해질은 액체입니다. 액체는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그걸 고체로 바꾼 게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의 안정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안전한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밀도가 높고 출력도 기존 배터리보다 확실히 뛰어납니다. 다만 단점은 하나, 네, 만드는데 비싸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얼마나 빠르게 만회하고 양산할 수 있는지 그게 관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활성화 시기는 진짜 전망이 다 달라요. 빠르면 2, 3년, 늦으면 뭐 5년 이후 굉장히 다 다른데 어찌되었던 간에 전고체 배터리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 2차 전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더 발달할 부분이 없지만 2차 전지는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면 배터리 최적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싼 배터리를 만들든 더 성능이 좋은 배터리를 만들든 더 안전성이 높은 배터리를 만들든 배터리 기술력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기차의 구매 메리트를 올리는 부분이죠. 내연 기관차는 앞으로 크게 이제 발전할 부분은 없어요. 네, 내연 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근데 현재 시점에서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발전할 부분들이 꾸준하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래 먹거리 발굴에 총력을 한다. 전기차 중심이 아닌 로봇과 AI, DC 등에 활용되는 차세대 배터리 소개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 2차 전지주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한데 전기차 시장밖에 얘기를 안 해요.
2차 전지가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건 아닌데 왜 2차 전지 얘기를 하면 항상 전기차 얘기만 할까? 전기차에 많은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들어가는 다른 분야가 생기면 2차 전지주의 기회가 되잖아요. 이게 요즘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도 2차 전지가 들어가요. 스마트폰 안 쓰는 분들 없죠. 근데 스마트폰향 배터리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왜? 적게 들어가니까요. 전기차에는 스마트폰에 한 7, 8천 배 정도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2차 전지주가 전기차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전기차 말고 새로운 수요가 창출된다면 2차 전지주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기고, 그 중에 하나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뭘로 작동할까? 결국은 배터리로 작동을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크죠? 적어도 사람만 해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배터리가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지금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기반으로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활성화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2차전지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2차전지주의 새로운 기회가 되겠죠.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뿐만이냐? 그렇지 않죠. 네. 도심, 항공, 모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써있지만 뭘로 움직일까요? 당연히 배터리로 움직이겠죠. 여기에도 2차전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선박에도 배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로봇은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AI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도시항공 모빌리티의 활성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배터리가 이런 부분에 신규로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은 역시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테슬라가 지금 옵티머스를 내년 상용화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 생산 공장에까지 배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2차전지 수요가 증가할 거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도 AI를 도입해서 성능을 강화하고 있죠. 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성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를 들어가는 배터리 로봇도 크게 성장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폐배터리인데, IS 동서 같은 경우 배터리 소재 공급망 다변화 속에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서 글로벌 공급망 구축 경쟁력과 비전 선보일 계획. 그러니까 지금은 폐배터리주가 완전히 주목을 받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전기차 시장이 형성된 지가 꽤 됐습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뒤면 폐배터리가 쏟아져요.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가진 업체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IS 동서가 여기서 좀 움직이고 있죠. IS 동서 부스를 포함한 세계 3대 배터리 제조사, 소재 제조사들의 부스는 코덱스홀 C에서 만날 수 있고, 여기서 폐배터리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고 있다. 에코프로도 폐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리사이클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진 업체를 주목해 봐야겠죠. 재사용과 재활용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요거 부품을 조금 손봐서 이제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 부셔서 이제 부품을 다시 추출하거나, 요 두 가지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형성이 된다는 거.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대장주인데 반등을 살짝 했다가 눌렸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5만원 그 중반대에 저점을 찍고 살짝 반등이잖아요. 하방 경직을 일정 부분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하방 경직 후에 재반등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저는 이제 2차전지 중에 가장 좋게 보기는 하는데, 46 시리즈 배터리가 공개가 됐잖아요. 차세대 원통형 4680 배터리입니다. 기존 2170 대비해서 에너지 용량 5배, 출력은 6배 높아졌다라고 나오고 있고, 이 배터리가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나온 기사는 그 전고체 배터리 충전 속도가 10배 정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성공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2차 전지주를 항상 말씀드릴 때 언급드린 게 ESS 시장 성장도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엔솔 역시도 반등 이후에 눌림. 근데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전저점.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아마 하방을 갖지 않을까. 빠른 반등은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하방을 다지는 흐름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좀 선제적으로 가는데, 이건 2차전지 모멘텀도 있기는 한데 철강주기도 하잖아요. 요즘에 중국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번에 그 멕시코 자동차 관세 유예,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됩니다. 철은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철이 많이 쓰이는 3대 분야가 건설, 조선, 자동차예요. 네, 그래서 이 여파이 좋으면 철의 수요가 개선되는데, 중국 부양책도 있고, 자회사 포스코 퓨처엠의 이제 그 반등, 그것도 이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2차전지주 중에서는 가장 강합니다. 철강주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특이 케이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LNF 같은 경우에는 좀 흐름이 더 안 좋긴 해요. 요건 전저점 이탈이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돌려 세우기 전까지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긴 하겠죠. 요거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적어도 한 7만 한 6천 원, 그 정도 이상까지 주가 올라왔을 때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진 봉이 중요한데 이 봉 밑에 주가가 형성됐잖아요. 이거는 여기가 다 매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적어도 7만 6천 원 이상까지 올라올 때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2차전 지주 굉장히 어려운 시기 겪고 있습니다만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빠르게 올라오긴 좀 어려워도 지금 말씀드린 모멘텀 중에 또 하나가 부각돼도 또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2차전 지주는 지금 매도 실익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래 기다리셨을 거 아니에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좀 기다리시면서 반등을 계속해서 노려볼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